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강사 이상은입니다. 아, 처음이라서 동영상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참 설레이고 가슴이 떨리네요. 잘할 수 있을는지 가슴도 떨리고 부담도 100배, 1000배 느끼고요. 일단 어제 한번 대충 실험 삼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는 녹화하고 다시 중간에 편집하고 1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가 봅니다. 그래도 어제 연습한 게 좀 있으니까 새벽까지 연습하다 들어갔거든요. 음, 오늘 한번 정식으로 포토샵 배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밴드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조금 글과 사진으로만 올렸던 것들이 안 되니까 잘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것도 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좀 전달력이 좀 더 좋아져서 우리 회원님들이 아주 그 일치월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토샵 실력이 일치월장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제가 있더라도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그 포토샵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레발을 좀 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니까 포토샵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설레발 정도 치는 걸로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사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그냥 대략이나마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사진이란 게 뭔지, 예, 사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의 정의. 한문으로 쓰니까 뺏길 사자에다가 참진자를 쓰는 거예요. 참된 것을 뺏긴다. 그리고 영어로 하니까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포토라기도 하는데 원래는 포토는 준말이고 포토그래퍼가 사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토란 뜻이 뭐냐? 포토가 원래는 그 빛이란 뜻이죠. 포토가 원래 빛. 포토란 뜻이 영어로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뭐냐? 그래프는 뒤에 도표,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그래프 그리자 뭐 이럴 때 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뒤에 전미사로 붙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빛을 그린 것, 그게 사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진이 뭔가 하면은요, 어떤 빛이 사물에 닿고 그 빛이 반사되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 눈하고 비슷한 카메라로, 그 도구랑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순간을 담는 것을 사진이라 그럽니다. 이제 아셨죠? 네. 사진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진을, 사전적 의미는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면은 사진의 후보정,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이게 어떤 분은 사진 제목을 딱 붙이고 그 뒤에다가 무보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디지털 사진의 그 의미를 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JPG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요, 카메라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그 압축이 되고 또 그 샤픈이 들어가고 채도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간에 1차적으로 가공 보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보정이라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무보정이란 게 뭐냐? 무보정이요? 그거는 그 아무 그 가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미가 안 된 로우 필립, 로우로 촬영을 해가지고 리사이즈만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걸 무보정이라 그럽니다. 아무 색도 그 가감이 없는 그런 사진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진짜로 알고 보면은 무보정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로로 찍어가지고 포토샵에서 이제 ACR에서 현상을 하는데 현상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자도 모르게 보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압축도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디지털 사진에서는 무보정이라는 사진이 참 없습니다. 의외로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게 무보정 사진이라는 것이 하고 안 하고 약간의 보정을 하고 안 하고 약간의 차이지, 그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지, 그 무보정 전혀 무보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 아예 무보정이라고 하시는 분은 좀 우스운 얘기가 되고 말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그 뭐 폄하하거나 욕하고 이럴 생각은 추워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진실은 알아야 되니까. 예, 무보정은 없다.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정이 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보정으로 그 사진을 JPG로 찍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사진 안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촬영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방에 사진의 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모든 현상들이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진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수년간 배운 사람들도 100% 만족스러운 사진을 그 찍어내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정이라고 내세우고 그러는 것은 내가 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한 방에 잘 찍었다고 자만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토샵을 잘 못하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찍는데 촬영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포토샵을 잘 모르니까 무보정이라는 그 말을 방패 삼아서 혹시나 자기 위안으로 삼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사진가들은 지금 사진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사진이 보정을 해야 되는 시대다.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하다가 온 나라가 다 일본한테 잡아먹히고 망한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문물도 이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있잖아요. 사진을 음식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비유를 하면은 마트에서 갈비탕을 산 거예요. 갈비탕 팩에 들은 거 알죠? 팩에 이렇게 들은 거, 뭐 오뚜기 식품에서 나온 거, 뭐 농심에서 나온 거, 이런 거 팩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끓이기만 하는 거예요. 물 좀 붓고 그걸 한편한테 딱 내주면서 이건 내가 갈비탕을 끓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이게 그 부인이 직접 진짜 자기의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진정한 그 자기의 그 작품이라 그러면은 갈비를 사가지고 사골까지 나올 때까지 몇 번을 끓이고, 처음으로는 버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물 가지고 계속 끓이고, 그 소금도 맛소금 말고 굵은 소금 갈아서 이렇게 직접 넣고 아롱사태까지 넣어야 진정한 작품이 아닐까요? 그래야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 팩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작품이 아닙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찍어주는 JPG로 리사이즈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트에서 갈비탕 팩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진을 또 이제 찍고 이걸 저장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날에서 서로 보기도 하잖아요. 사진은 혼자 그 즐기는 만족도가 굉장히 큰 게 사진인데, 그렇지만 또 이거 남들한테 뽐내는 거 있잖아요. 막 조금 가시하려고 하는 거, 나는 이런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웹 포스팅이나 전시회, 모바일 그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이런 것 식으로 해가 남한테 보여주고, 또 그것을 매개로 서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사진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이제 우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진에는 우리가 그 전달할 메시지나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감동이나 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사진에 그 사람과 소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진에 뭐 뭔가 그 생명력을 넣어줄 붙여줄 그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후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포토샵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한번 끌어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후보정이 사진 후보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진에 생명력을 주어서 메시지를 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포토샵 뽀샵했다고 이렇게 표만해서는 안 되고 너무 쉽게 넘겨서도 안 돼요. 아주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그 사진의 주제 스토리를 넣는 작업인 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사진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있잖아요. 그 중요한 우리 사진 후보정을 위해서 포토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요. 일단은 우리가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그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는 그 이제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JPG가 있고 로우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콘에는 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무시하고 그걸로 찍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냥 보통 JPG 아니면 그 로우 포맷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그러면 이제 JPG로 찍는 거는 모두 아시잖아요. 그 JPG 포맷 촬영. 그거는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맨 처음에 그 카메라를 사면은 그 세팅대가 나오는 게 JPG 포맷 촬영이에요. 그냥 찍으면 바로 그 JPG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운받아 가지고 리사이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올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JPG거든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JPG 촬영이에요. 누구나 쉽게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히는 것도 JPG고 디카로 찍는 것도 JPG고 뭐 특별한 설정으로 이제 로우로 찍으려면은 특별한 설정이 필요하죠. 카메라를 사시면 주시는 받는 그 카메라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보고 로우로 설정하시 가지고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로 촬영하는 건 촬영하는 건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로우 파일을 다룰 줄을 모르니까 아직은 잘 모르니까 로우 파일하고 그 JPG하고 동시에 촬영하도록 설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제 지금은 잘 모르니까 포토샵을 로우 찍은 거는 나중에 그 보정을 배워서 하도록 하고 JPG는 그동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로우 파일을 포토샵을 이해를 하고 배우시면은 로우 파일로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파일로 찍을 때는 촬영할 때는 셔터 속도, 조리개, ISO 이외에는 어떠한 설정도 원본 사진에 관여를 하질 않아요. 보이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픽처 스타일이나 뭐 하이트 밸런스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하면은 틀리게 보이는데 원본을 보면은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이트 밸런스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약간 붉게 보인다고 해서 원본이 그게 바뀌었다 적용됐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본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 위에 그 하나의 필터가 돼가지고 붉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나중에 포토샵을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우 파일은 라이트룸이나 그 포토샵 플러그인이 그 중에 AC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도비 카메라 로우라는 말을 줄여서 AC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출이 그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하이트 밸런스는 전 구간에 걸쳐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고요. 원본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포맷이죠. 촬영하기에는 초보자들은 JPG보다는 로우로 촬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JPG가 뭔가 우리가 그 로우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네 번째 저거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그거를
JPG와 그 로우 파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JPG,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뭐 ABCD 하고 .jpg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뒤에 JPEG라는 게 붙어요. 원래 JPEG가 맞는데 지금 줄여서 그냥 JPG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도 우리는 JPG라 그러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JPEG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JPEG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사진 작가스러운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저는 그냥 JPG로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이제 픽처 스타일, 하이트 밸런스, 노이즈 리덕션 등 뭐 이런 것들이 샤픈 이런 것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학대를 해봤습니다. JPG를 학대를 해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학대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를 학대를 했는가 하면은 그 3200배. 한번 여러분들도 포토샵 나중에 배우게 되면 포토샵을 열어서 3200배로 확대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네모난 게 하나의 픽셀입니다. 픽셀이고 흰선이 픽셀이고요. 그 검은 선은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중간에서 자주색하고 이제 이게 가상선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서로 다 그냥 막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빨간색을 갖다가 보정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 보라색도 움직이고 보라색 진보랑도 움직이고 나중에는 급기야 연결돼 있어 가지고 파란색들 그까지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정을 하면 잘못하면은 요거를 조금 잘못 건드리면은 이쪽에 있던 파란색들이 이런 파란색들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JPG는 뭐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번 또 이게 장점이 왜 그런데 이걸 많이 쓰는가 하면 장점이 또 단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한번 보죠. 장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이거 압축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적다는 것은 인터넷에 빨리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관리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하드나 뭐 이제 저장 장치에 보관하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양한 그래픽 툴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림판이라든가 윈도우 주면 공짜로 끼워주는 그림판, 안 그러면은 뭐 캐드라든가 뭐 안 그러면은 페인트샵, 뭐 포토샵은 기본이고 또 우리 간단히 쓰는 사진가들이 쓰는 포토웍스, 심지어 전문가들이 쓰는 매킨토시,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뭐 NC 프로그램, ACR, DDP 이런 등에서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JPG를 다루지 못하는 그래픽 툴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사진 중에 90%가 JPG예요. JPEG이죠. 그리고 이게 파일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아주 경제적이에요. 메모리 카드도 이제 적은 걸 사면 되죠. 그리고 하드도 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 JPG로만 찍으면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도 막 돈 주고 비싼 거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컴퓨터도 이게 이제 가볍기 때문에 JPG 용량이 적어가지고 컴퓨터도 큰 컴퓨터, 용량 큰 컴퓨터 뭐 그리고 램을 뭐 많이 달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JPG만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압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JPG를 저장하면 1단계에서부터 12단계까지가 포토샵에서 있는데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뭐 모바일 우리 카톡 뭐 이런 거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서 바로 전송하고 수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현존하는 이미지 파일 중에 최고 많고 이제 온라인 웹용 이미지로는 대중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에 비하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편집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워낙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 없어도 바로 그냥 윈도우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그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뭔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이제 이게 아까도 그 제가 검은 선 얘기했죠. 빨간색으로 움직이면 파란색까지 움직이고 밝은 곳으로 움직이면은 검은 곳, 그 어두운 곳까지 같이 움직이 버리니까 디테일한 보정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나는 밝은색만 고치고 싶은데 이제 어두운 색깔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 파란색까지 움직이니까 보정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이미지 자체가 JPG는 8비트 이미지예요. 색상을 1600만 가지 정도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디테일을 보여도 인쇄나 출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은 쪼mat한 그 사진의 경우 확대를 해가 보면은 화질 손상이 굉장히 많죠. 그 점 있고 이제 보정할 때 가장 큰 단점을 드러내는데 개조, 색상, 화질, 손실이 너무 커요. 왜 큰가 하면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조 같은 거 손상이 많이 되고 화질도 손상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그 우리가 보정을 잘못하면은 원 상태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요즘은 비파괴 그 보정이라고 해서 원본을 살려 가지고 필터나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려운 게 있고 일단은 한번 보정을 하고 원본을 보정을 해 놓으면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JPG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로우 파일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미지 파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데이터 파일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압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완전히 오리지널 그 이미지 파일은 아닌데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에요. 안에 데이터를 이 픽셀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픽셀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어떤 보정을 줌으로써 이게 하나하나가 별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100% 별도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여하튼 JPEG에 비해서는 많이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가 12비트, 14비트 이미지다 보니까요. 이미지 자체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그 니콘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은 뭐 12비트짜리 쓰는 데도 있고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형은 14비트를 쓰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진을 3200% 그러니까 확대를 시킨 거예요. 3200%로 확대를 시키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는 JPG는 검은 선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가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같은 정보 있는 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홍색을 여기를 이제 보정을 하면은 이 파란색은 움직이질 않는 거죠. 비슷한 것끼리 약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만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제 개별적인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보니까 하나 픽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픽셀 정보 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장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이게 원본 파일이 12비트, 14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16비트로 우리가 그 포토샵에서 변환해서 보정을 하거든요.
보정을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보정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고 나중에 하면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이게 우리가 이걸 노려 가지고 이쪽 방면으로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근데 1번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초보자들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2번 한번 볼게요. 8비트 JPG 이미지에 비해서 간용도가 상당히 높죠. 색상의 표현이 자유롭고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조그mat한 거에 대해서는 간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JPG는 RGB 채널당, 그러니까 RGB 채널이면은 뭔 채널이 있는가 하면은 RGB 말 그대로 R, 레드, 그린, 블루, 이게 RGB라 그러잖아요. 이 채널당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이 채널당 8비트니까 이제 16만 가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로우 파일은 RGB당 12비트에서 14비트의 이미지가 되니까 2에 12성에서 14성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좋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샤픈, 안부, 노이즈 리덕션, 채도, 명도, 색조, 할기, 변환 등이 수월하며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막 돌려도 나중에 이제 학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라이트룸, ACR 이런 거를 16비트 이미지로 변환하고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가정도가 높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거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부, 명부, 노출 보정을 하는데 별도로 안부를 만져도 명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두운 사진은 어두운 곳만 밝혀주려고 할 때 흰색까지 밝아져 버리면 사진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흰 부분, 밝은 부분을 보정하려고 하는데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JPG는. 그런데 로우 파일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이거를 밝은 부분을 이제 좀 어둡게 해주려고 하면은 JPG 경우는 어두운 색이 또 어두워지는데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ACR이나 그런 라이트룸 같은 데서 현상이 가능하죠. 현상을 하면은 TIFF라든가 JPEG이라든가 BMP라든가 GIF, PNG 파일 이런 걸로 다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걸 변환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현상이라 그러죠. 이제 전문용어로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디지털 나오기 전에 암실에서 했던 작업, 현상 작업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는 ACR이나 라이트룸, DDP, 그리고 NX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상이 가능하죠. 자, 이게 뭔가 하면 또 장점이 또 있는데, 비파괴 형식 보정이라서요. 원본의 보정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떠한 걸 해도 나중에 XMP라고 하는 사이드카 파일만 지워버리면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걸 보정하는 프로그램은 캐논의 DTP, 니콘의 NX, 포토샵의 ACR, 라이트룸 이런 툴만 있으면요 아주 정교하고 개조하실 손실 없이 아주 없이는 안 하지만 아주 최소하게 현존하는 최고의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진을 우리가 찍어보면 JPG보다는 로우 파일이 훨씬 좋다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금방 아실 거예요. 포토샵을 만져보고 우리가 또 보정을 하다 보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왜 좋은데 안 쓰느냐? 단점이 있어서 못 쓰는 거예요. 왜 단점이 있어서 못 쓰는가 하면은, 자, 한번 단점을 보겠습니다. 용량이 너무 큽니다. JPG로 촬영하면은 6메가, 7메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로우 파일로 하면 한 20메가에서 35메가 가량 나와요.
제 카메라가 니콘 DX3, D3X인데, 이게 이제 한 2438만 화소 정도 되는데, 이걸로 촬영했을 때, JPG는 한 6, 7메가, 그리고 로우 파일은 한 20메가에서 35메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용량이 크니까 이 카메라 버퍼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저하가 속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연사를 찍으면은 연사를 다 메모리 카드에 밀어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죠. 이제 그래서 새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가면은 버벅대고 이러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JPG로 찍어야죠,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밀어 넣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는 사진이 한 장당 용량이 크다 보니까 사진의 카메라 안에 넣는 메모리 카드도 좀 대용량하고 초고속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담이지만 메모리 카드 하나를 뭐 100몇만 원씩 주고 샀다는 분도 있고, 저도 또 한 50몇만 원 주고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파일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CPU라든가 램이라든가 하드라든가 뭐 그래픽 카드 등이 이게 업그레이드를 다 해줘야 돼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하는 만큼의 컴퓨터를 세팅하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JPG는 뭐 아무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만져서 보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보정이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캐논의 DTP라든가 니콘의 NX, 포토샵 ACR이든지 라이트룸 같은 별도의 특정 툴이 있어야지 보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카메라 회사마다 확장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 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최신 기종의 로우 파일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최신 버전으로 로우 버전을 업데이트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JPG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이 하는데, 로우 파일은 이제 그냥 그 정도로만 있다고 일단은 알아두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별도의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일부 OS에서는 로우 파일은 미리 보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7 이하는 로우 파일을 미리 보기 위해서 썸네일이나 안 그러면은 사진 갤러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블릿 PC나 뭐 이런데 옛날 것들은 요즘 거는 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제품은. 그런데 요즘은 어떤 핸드폰에서도 로우 파일로 촬영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대중성이 떨어진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밴더에서도 보면은 사진을 이제 올릴 때 로우 파일은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 파일로 올려야지 이제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단점이 이렇게 많지만 진짜 여기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이 부분 1번 원본 로우 파일이 14비트이고 이거를 16비트로 변환해서 보정을 하면은 아주 보다 디테일한 보정이 가능하다. 이 메리트 하나 가지고 로우로 찍는 겁니다. 정말 메리트가 지금 이게 좋은 거니까 일단은 뭐라고 좋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배워가면서 왜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